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좀 온기가 느껴지고 있죠. 키워드들은 어떻게 채워져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는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을 다져가는 걸까요?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서도 현대차, 기아, 5위 체크되고 있습니다. 비실비실 힘없던 주가 중국 모멘텀을 안고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위에 포진되고 있네요. 해운주입니다. 대화형 AI 챗 GPT SNS 최고 스타라고 합니다. 구글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요. 인공지능 관련주 핫합니다. 3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쪽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중국 키워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그 흐름일지 아니면 낙폭과대 영역에서 올라오는 걸지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화학 철강주 올라와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해외여행 이 키워드와 함께 항공주 올라와 있습니다. 너도 나도 탑승 수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대감 어디까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님 저희 랭킹5 진행하면서 이 키워드만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AI 관련주 저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인공지능 키워드 가진 종목들이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 챗 GPT 이야기는 핫한데 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챗 GPT 요즘에 핫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앵커님은 챗 GPT에 뭘 여쭤보고 싶으십니까? 영화에 대한 감상평? 그런 거 예. 예. 그럼 뭘 여쭤보고 싶으세요? 질문을? 챗 GPT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멋있는 분은 대표님, 그래서 답변은요? 네. 예, 챗봇 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즘에 핫한 쪽인데 이쪽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잡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혁신입니다. 결국은 기술 혁신으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를 통해서 뭐 노동력이나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해서 결국에는 터미네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은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것은 결국은 로봇에서 파생된 흐름이라고도 저희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다 AI에서 모든 게 다 이제 파생돼서 로봇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단계 쪽에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게 물론 그 국내 회사와 관련이 있느냐? 솔트룩스라는 회사와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챗봇의 로봇을 그러니까 챗봇을 내년 초에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기존부터 이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메타버스 NFT 관련된 스튜디오도 열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일단 좀 기다리면 2023 CES에서 뭔가 이렇게 쫙 보여주게 되면 거기가 일단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그를 보고 막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챗봇 그러니까 뭔가의 막연한 상황 쪽에서 내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챗봇이 생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좋습니다. 주가는 일단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요. 근데 아직까지 성과는 매출이 연간 매출이 100억대, 200억대입니다. 근데 회사 규모, 투자 규모는 이를 능가하는 거죠, 지금? 주가는 먼저 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성과가 나오겠다 싶어서 한때 뭐 관련주들 거의 다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1,000억대가 훌쩍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매출 대비 PSR 계산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뭐 실적은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거 대비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쪽에서 그러면 진짜 이 AI 챗봇이 많이 쓰는 쪽은 금융 쪽, 뭐 관공서 쪽, 그리고 또 일반 기업 쪽에서 뭐 어떤 고객과의
어떤 고객의 소리 이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실제 수주가 나고 와 여기 서비스 받아봤더니 정말 좋더라라는 게 반응이 나와야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저희는 성장을 보긴 하는데 기업의 실적의 변화가 없이 일단 성장 스토리만 커진다. 이거 저희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만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투자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트렌드가 그렇구나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무슨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테마의 흐름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모멘텀 중에는 CES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볼 수 있는 쪽으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만한 종목도 함께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네,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거 다 좋다. 좋은데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잘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아, 그쪽까지 가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 KINX가 잘 꾸려져야 이런 쪽도 여전히 성과가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성과다운은 뭐 당장의 주가는 변화 없습니다.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되 이쪽 관련된 AI 쪽은 그냥 짧게 테마주를 대응하는 저희의 마인드 아시죠? 그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한 쪽 한번 조명을 해볼까요? 대표님께서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베팅한다라는 키워드로 올려놔주신 화학철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예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포진이 키워드가 되어 있는 건데 대표님, 화학철강 저희 일단 묶어서 봐도 되는 건지 이게 가장 큰 주가 동력은 중국. 맞습니까? 네, 한참 올해 초쯤에 경민아 외치던 쪽. 네, 경민이가 요 핵심 역량이 화철이가 되는 걸까요? 네, 이 화철이요? 예, 화학과 철강. 예. 누군가 싶었네요. 예. 아는 친구인가 싶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너무 하이 개그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철이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 쪽에서 실적은 별 볼일 없죠. 근데 경기 민감주는 그게 또 하나의 투자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안 좋을 때 사니까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은 지금은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바로 그거죠. 지금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거의 최악이겠느냐. 그럼 최악에서 좀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경기 민감주의 반등의 조건들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또 경기 민감주 와 실적 잘 나온다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잘못하게 되면 실적 이렇게 좋은데 저평가. 그런데 주가가 안 갑니다. 거기서 슬슬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발이 묶여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못 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못 따랐던 수요가 중국이 봉쇄해서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걸 어느 정도 안고 있는 주가인데 여기서 혹시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정상화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요 회복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들을 약간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니 뭐 어차피 실적은 지금 최악이야. 근데 여기서 베팅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징후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유가고요. 두 번째가 원자재 가격, 또 최근에 움직이는 해운주 쪽에서 BDI 지수, 벌크성 관련된 쪽의 동향들 이게 다 확인돼서 시장은 그쪽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쪽도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유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철강과 같은 경우는 열연강판 가격 인상 모멘텀이 내년 초부터 있던데 직접적으로 가격 인상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은 실적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시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화학과는 철강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럼 볼 수도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철강주가 움직이는 배경에는 철강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가격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좀 더 올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그쪽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강주도 기지개 워낙 또 올해 하반기 때 침수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수요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가 그렇게 실적이 잘 맞아요. 나왔죠. 네네. 네, 그럼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회사 스판덱스라고 그러죠. 그럼 화학 쪽에서 관심권 종목 주시는군요. 네, 원고 보셨네요. 네, 네. 역시 잘 보이십니다. MC 잘. 예. 네. 그래서 화학주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나이키와 연결고리 있는 그러니까 중국 부양 모멘텀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쪽을 보시는 거네요. 그쪽과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화학 쪽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살아나다 보니까 또 과거에 한참 좋았었을 때 저희가 이어갔던 스판덱스와 관련된 쪽 또 여기서 뭐 타이어 코드 뭐 다 있는데 이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지금은 중국 모멘텀과 여러 가지가 다 엮이면서 화학 쪽의 변화가 같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여기를 또 보면서 화섬이죠. 네. 화학섬유 이쪽의 대표 주자 효성 TNC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베팅한 쪽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1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이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도 나도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항공주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해요. 뉴스상으로 본다면은 빅2보다 저가 항공사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늘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지금 부각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자리에서도 저가 항공주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처음에는 국적항공사 쪽을 보는 게 맞았지만 네. 이제 여객이 돌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LCC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아직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어디를요? 해외여행이요? 네, 다녀오시고 가셔야 이제 정적 하여튼간 예,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항공주를 바라볼 때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정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 심사를 받는데 받는 과정 쪽에서 약간 이제 좀 트집을 잡는 거죠. 뭐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알짜 노선들 이거 그냥 가지고 니네 다 독점할 거 아니냐? 좀 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그 빈틈을 이 라인 요 시간대 여기 빠지네. 그럼 저희가 덥소. LCC가. 그러면은 네. LCC 중에서도 진에어 쪽이 그게 가장 큰 수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수혜라고는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쪽을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갈 것이냐. 뭐 물론 그래서 올해는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가지만 또 증자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증자 물량 상장되면 약간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담들도 살짝 있기 때문에 항공주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매매는 되겠지만 또 일단 짧게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보고요. 사실은 일본 쪽에서의 모멘텀을 많이 기대를 했고 지금도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일부 지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 단축에 나섰다. 사실은 중국의 문을 가장 저희가 끝판왕으로 보고 있었던 그렇죠. 그 상황이었던지라 오늘이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살짝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팁도 살짝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따라가기는 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변화는 중국이 의외로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파장들은 기대는 할 수 있겠다.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는 맞지만 내가 사면 고점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아마 그러면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중국도 항공편을 한 70%대까지는 회복시킨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공항도 바빠집니다. 공항 관련돼서 하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공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회사가 거래량도 좀 적고 하긴 하지만 이쪽도 그나마 잘 견뎠고 그래서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들어오고 아마 이게 내년 봄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앵커님 같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또 일본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를 왜 이렇게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요나라. 예, 아, 그래서 예.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돼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는 쪽이 글로벌 텍스프리죠. 이런 쪽도 보시면서 항공주도 좋지만 네. 그 외에 또 성과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도 고민해보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즉 안간 종목들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원픽 딱 하나 꼽아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한 개. 네, 예.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변화가 나왔을 때 앞으로 기대는 가장 높은 쪽 종목 중에 하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한 2,009, 또 3,000원대 근접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쫓아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2,950원 밑에서 어느 정도 좀 최근 들어서도 약간 정체 보이다가 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밑에서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한 4,500원대, 손절가는 2,6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